오늘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시스테마에 대한 정보와 히스토리에 대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자, 시스테마의 기원은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옵니다. 고대 문서들을 참고하면 대중들을 상대로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축제에서 맨손 격투 싸움을 하던 전통이 코사크 전투 격투술로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러시아는 역사상 지리적으로 사방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적을 격퇴해야만 했습니다. 영토가 넓고 다양한 지형과 환경 등 혹한의 추위와 무더위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러시아군이 수적으로도 훨씬 우세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입지적인 조건들로 인해 러시아 군인들은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혁신적으로 다재다능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스타일의 전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러시아의 전투력과 용맹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중국 청나라는 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청나라 후기 들어오면서 러일 전쟁의 배경이 된 의화단 전쟁을 빌미로 20만 명의 러시아군을 만주로 내려보내면서 중국 청나라에 대한 다양한 이권을 개입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만주 진출을 노리는 일본 제국과 충돌하게 되어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러일 전쟁은 현대의 시스테마의 무술 체계가 탄생하게 된 여러 가지 기원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는 자신들보다 키가 작고 그들보다 훨씬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어떤 요인이 그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내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베테랑 무술가를 모집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로 파견했습니다. 인도, 몽골, 일본, 중국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논쟁으로 남아있지만 시스테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칼리, 에스크리마, 신라과 같은 무술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로 파견되었던 이 3명의 무술 연구원 중 2명은 일본 유도를 연구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러시아로 돌아오자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한 내용들을 공유하였고, 유도의 무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유도 교습소의 운영 방식과 서열 체계 등 그들에게 큰 영광과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 무술과 함께 러시아 전통 무술 체계가 통합되어 생체 역학과 과학에 기반한 새로운 스타일을 생성하였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본의 유도와 중국의 무술 체계를 리버싱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중력, 수직항력, 각속도, 원운동, 구심력, 돌림힘, 작용-반작용, 뉴턴의 힘의 법칙 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립된 무술 체계는 스포츠 삼보, 컴뱃 삼보, 사모즈라고 하는 이 무술 체계 3개로 나뉘어지게 되고, 스포츠 삼보는 유도와 유사성을 보이는 유술로 정립이 되었고, 컴뱃 삼보는 러시아 특수부대 오흐라나라고 불리는 공안질서 수호국의 무술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사모즈의 무술 체계는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모즈의 창시자인 빅토르 스피리도노프는 1882년 12월 20일에 태어났으며 17세 나이에 정규군에 입대하여 카잔 보병 학교를 졸업하여 러시아 제국군 장교로 임관합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 참전하고 만주로 파견되어 전쟁 말기에 훈장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유럽 버전의 일본 주짓수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스피리도노프는 신체 조절과 전투 기술이 혼합된 응용 군사 체조의 전문가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총검에 의해 불구가 되어 참전에는 제외가 되었고, 예비군으로 남아서 1917년 10월 혁명 동안에 그가 수행하던 복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1919년 붉은 군대 기갑부대에서 복무를 하였고, 레닌의 일반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모스크바 지역에서 호신술과 스포츠 강사로서 복무를 하였습니다. 사모즈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훈련 유형을 채택하며 무술 테크닉이라는 개념은 그의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스트레스 요인, 두려움, 절망 등을 고려하면서 가장 극단적이고 불리한 최악의 조건에서 상황 대처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적 인식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디나모 스포츠 클럽에서 시스테마가 탄생됐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요. 디나모 스포츠 클럽은 1921년 창설된 클럽으로 소련의 GPU, 그러니까 국가정치총국, 소비에트 연방비밀경찰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 클럽으로 KGB 정보기관, NKVD 비밀경찰, MVD, 내무부 등 소련의 보안 조직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시스테마가 탄생되었다는 기원설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들도 많고 다양한 어떤 기원설 중에 하나이고, 디나모 스포츠 클럽 기원설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러시아 코사크 전통 무술과 함께 그 혈통을 이어져 내려오던 무술가들의 무술 체계를 통합하도록 요청받았고, 러시아 혁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탄압당하고 살해당했다는 루머가 돌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은신처로 숨어 고대 러시아 무술 체계를 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통 문화 관습을 억제하려는 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아 탄생된 무술 체계가 시스테마라는 기원설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는 스코바라고 불리우는 현대의 시스테마 증조 할아버지격인 무술 체계가 있는데 현대의 시스테마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사모주의 창시자 빅토르 스피리도노프의 죽음 이후에 그가 진행해오던 복무는 현대 러시아 무술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그의 제자 알렉세이 카도니치코프에 의해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지금은 고인되었지만 생전에 전통 러시아 무술 체계와 사모즈, 총검술, 맨손격투 무술, 그 외 다양한 군대의 전술적인 이론을 생체역학, 물리학, 공학 지식을 활용하여 군사학교의 학생들에게 전술적 공격방어 기술을 자신의 고유한 교육 방법으로 전파합니다. 카도니치코프 무술체계는 KGB가 사용하던 무술체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정립한 무술체계에 이름이 딱히 없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이제는 여러 현대 러시아 무술을 부르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카도니치코프 무술 체계는 다른 많은 현대 러시아 무술의 탄생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 무술 체계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알렉산더 루인스키 장군에 의해 로스라고 하는 러시아 자기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무술 시스템입니다. 루인스키 장군은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로스는 러시아 무술연맹에 지정된 공식 이름이자 상표 등록과 교육 시스템까지 특허를 받은 무술 체계입니다. 로스는 모든 무술에 적용하고 탑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투를 위한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도와 삼보의 전문가였던 루인스키 장군은 카도치니코프의 생체역학 기초를 군사 및 스포츠 무술 스타일에 적용하여 삼보, 유도, 복싱, 총검술을 혼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으며, 카도치니코프와 로스는 러시아 군대와 경찰 클럽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1991년 로스와 카도니치코프 시스템이 함께 파트너로서 함께 해오다가 분리되었으며, 로스는 미국 삼보팀 코치와 삼보 챔피언 스캇 소논에 의해 널리 유명세를 떨치며, 스캇 소논은 미국으로 건너가 러시아 스타일의 무술 체계를 알리는 1등 공신이 됩니다. 1991년 소련 정권이 무너지자 시스테마는 일반 러시아 민간인들도 배우고 접할 수가 있었으며, 다른 많은 무술가들이 로스와 카도치니코프와 라부코 마스터의 교습소들로부터 시스테마를 습득하고 수련하면서 자체적인 무술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현대 러시아 무술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을 계승한 무술 체계를 가지고
무술체계를 가르치고 있는 교습소 시베리안 바인드 위드 스쿨과 이지보 그룹이 포함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90년대는 러시아 무술체계가 북미에 전파되었고 맷 파월에 의해 카도니치코프 시스템이 전파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스카소노는 로스 체계를 전파하였고 북미에서 엄청난 인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현재 가장 유명한 시스테마 마스터인 블라드미르 바실리에프가 전역 후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하면서 러시아 무술 체계를 캐나다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국내에서 유명한 DKU도 캐나다 지부의 바실리에프 시스테마를 한국에 배워와서 해양경찰 등 공안직 관계자들에게 전파하고 유튜브 시연 영상을 통해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라브코 계열의 시스테마는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무술체계로서 창립자가 살아있는 유일무이한 무술체계이며 훈련 방법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호흡, 이완, 자세, 움직임 등 카도니치코프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과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무술체계입니다. 유사성은 있지만 결이 다른 라브코만의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은 시스테마에 대한 대략적인 히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스테마라는 무형의 무술체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라브코 모스크바 헤드쿼터 홈페이지와 그와 관련된 공인된 지정 인스트럭터들이 직접 작성한 시스테마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man,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ir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